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다양한 시각으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봉만의 맥점맘입니다. 오늘 장을 어떻게 분석을 할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근데 어제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자, 그동안은 2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동일하게 움직였잖아요. 동일하게 움직였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좀 변화가 생깁니다. 2년물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횡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올랐다가 오후에 좀 빠졌거든요. 약보합에 마감했어요. 근데 오른쪽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보게 되면 지난주 중반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어제 장중에 4.5까지 올라왔습니다. 4.5까지. 4.5까지 올라오면서 예, 이 추세선 상단까지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어제 미국이 오전에는 다우하고 너쉘 2000 지수가 강했어요. 왜요? ISM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뭐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물가 하락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오전에 달러 인덱스는 약세 전환됐단 말이야. 약세 전환.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오전에는 강보합 정도 마감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오후에 왜 올라갔냐면,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여러분들 지표를 보게 되면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너쉘 2000 지수도 오전에는 한 1% 가까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상승. 예? 상승 출발했어요. 그리고 어제 나스닥은 오전에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 오전에 급등 나왔었고, 너쉘 2000 지수도 오전에 1% 상승 출발했고,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중에 이 기사가 나오면서 바뀌어버렸어요. 오후장 접어들면서. 예, 무슨 기사가 나왔습니까? 예,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죠. 그러니까 2020년도 11월 대선 전복 시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예, 우선 뭐 미국 대법원에서 하급 법원에 다시 내려보냈다 그러죠. 하급심으로.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트럼프의 결국 이제 손을 들어준 거다.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제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일단 뭐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뭐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그러면 면책 특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 이제 하급심 법원으로 내려보냈는데, 이게 11월 대선 전까지는 사실상 결론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바로 이제 대선에 직행하죠. 그럼 시장은 지금 트럼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도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미중 무역 분쟁을 처음에 하면서 2018년도, 19년도 2년 동안 그때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 국가였죠. 2년 내내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백악관에서 트윗에 막 글을 올립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나라 국빈 방문하고 비행기에 또 올라가서 비행기에서도 막 트럼프 트윗에 글 올리면 그 문장 한 줄 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막 변동성이 엄청 심했어요, 사실. 그 시장에서 이제 그 트럼프 트라우마가 지금 재발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그 TV 토론에서도 상당히 성적이 좋게 나왔는데, 예, 이제 승리가 지금 계속 트럼프 승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률이 트럼프가 되게 되면 이제 재정 적자가 확대되겠죠. 그 당시에 이제 뭐 미국의 부채가 요 당시에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럼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 같은 거 감세해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 또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의 부채가 많이 축소됐었거든요. 트럼프 때 많이 확대됐었고. 그럼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재정 적자 확대되니까 그 돈을 또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이제 금리가 상승될 거 아니에요,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어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4.5%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위협을. 이거 4.5도 돌파해버리면 우리 시장 한 번 더 충격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보호무역
주의 강화하면서 또 이제 관세 인상하고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발작이 또 생기는 거야. 트럼프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너쉘 2000 지수 금리 올라가니까 아침에 강했던 너쉘 2000 지수는 종가에 쭉 밀면서 음봉 마감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오전에 한 1% 급등이 나왔다가 오후에 윗꼬리 주고 밀고, 반대로 나스닥은 아래꼬리 주고 오후장에 또 올려버리죠. 왜 그럽니까? 그나마 이제 빅3 대표 기업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고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얘네들은 안전자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요 기사 하나에 그냥 완전히 어제 미국 시장도 시비가 엇갈려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금리는 뭡니까? 금리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의해서 금리가 급등 나온 것은 이제 단발적인 악재죠. 단발적인 악재. 결국 이제 금리라는 것은 경제 지표, 그다음에 물가 지표, 고용 지표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죠? 자, 어제 여러분들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ISM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잖아요. 49.2인데 예상이 48.5가 나왔잖아요. 경제 지표 안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금리가 또 올라가면 급등 나와버립니까? 물론 이번 주 금요일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 발표가 있다고 그랬죠. 미국 고용지표. 여기서 고용지표가 이제 또 좋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상은 지난달 비농업 고용자 수가 27만 2천 명인데 이번엔 18만 5천 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체 실업률도 전월과 동일한 4%. 그다음 시간당 임금은 0.4%였는데 0.3으로 줄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예상치가 그렇습니다. 고용은. 그러면 지금 ISM 제조지표 어제 안 좋게 나왔고 경기지표 안 좋게 나왔네. 지금 금요일날 발표할 미국의 고용지표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 지난달에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안 좋게 나왔네. 오히려 낮게 나왔네. 그러면 경제지표, 물가지표, 고용지표에 의해서 김봉만이 그랬어. 결국 금리는 경제, 물가, 고용지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어. 근데 일단 ISM 제조지표 안 좋게 나왔고 물가도 지금 안 좋을 것으로 고용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급등 나버렸네. 아하, 이거는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그 트라우마가 지금 다시 한번 재발하면서 반등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환율도 반등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거래소도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는 제가 이제 좀 조정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자, 환율이 일단 급등 나오고 환율도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원달러 환율이 엔화가 약세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날 고점 대비해서 이틀 동안 20원이 급락이 나왔어요. 20원이.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목금 20원이, 물론 월말 이제 뭐 대기업들 뭐 결제 수요가 좀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고점에서 20원이 급락 나오고 어제 또 막 7원이 또 급등 나오고 오늘 또 아침에 또 한 2원이 또 5원 정도 또 올라왔죠. 장중에. 하루 만에 막 10원, 20원이 하루 이틀 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환율에 가장 민감한 것은 외인이잖아요. 외인.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저 지난주부터 오전에 선물 막 7,500계약 때렸다가 오후장에는 또 환매수 들어오고, 목요일 같은 경우도 선물 한 13,000계약 넘게 때렸다가 장 막판에 또 10,000계약 가까이 또 매도 물량을 줄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외인들이 선물 한 7,000계약 넘게 때리다가 점심시간 전에 5,000계약 가까이 또 줄였다가 점심시간 또 넘어가면서 다시 또 한 10,000개 가까이 때려버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당히 민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닥이 어제 상승 하루 만에 다시 반락해 버려요. 왜? 코스닥 상당히 민감하죠. 아무래도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민감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또 체크할 것은, 물론 지금 이제 반기 초이기도 하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방송 서두에도